자활 잘 모르기도 하고요. 빈곤계층 하면 그 인식이 개인의 문제로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한 주간의 당신의 지친 일상, 금요일에 만나는 당신의 활력소 취재중 진담, 오늘도 문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취재중 진담의 MC 허재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이 답답한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그것도 대낮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그 남자 KBS의 휘 기자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KBS 지킴이 정말 열정을 다하는 기자 휘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니 선배님, 네. 저희가 항상 따뜻한 스튜디오 안에서 하다가 요즘에 방송 열정이 너무 뜨거우셔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에도 밖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나왔는데 이유가 있다면요? 열심히 하는 분들과 또 변화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과 또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래요? 엄동설안에 이제 허재무님과 제가 또 이제 병역 체험도 해야 돼요. 병영 체험이요? 우리 휘 기자님과 함께 제가 구보도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요 취재중 진담 자활을 말하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활이라 함은 뭐 재활과 굉장히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자활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오늘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전북광역자활센터 백영규 센터장님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광역자활센터장 백영규입니다. 취재중 진담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잘생기셨습니다. 또 입법 활동을 하셨고 굉장히 또 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분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오늘 자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 임탁균 지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활센터 협회, 사실 이곳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자활센터 협회 뭐 하는 곳인가요? 한국지역자활센터 협회는 전국에 250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같이 모여서 자활센터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들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연대하기도 하고요. 이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협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의 협의체고 네. 저희 광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자활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활? 소외된 이웃을 돕는 거 아니야?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좀 꺼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부장님,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자활 그리고 자활 사업은 어떤 건지 쉽게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한 인간으로서 어떤 먹고 살아가는 일을 찾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 정서, 사회적인 것까지 물질적이 됐든 정신적인 부분까지 이제 그런 빈곤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이제 접근하는 일이다. 그 지부장님은 어떻게 하다 이 자활과 관련된 이런 공원 사업, 공원 정책에 이렇게 몸담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IMF 외환위기가 딱 당하고 나서 그때 당시 사회복지관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었죠. 초기에 그러니까 자활센터가 만들어진 설립 배경에는 빈곤운동이 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빈곤운동. 그렇죠. 사실은 기초법을 만들게 되어진 적극적인 활동을 했던 게 시민사회단체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활 사업을 세팅했던 게 성직자분들, 신부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시작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었어요. 아이고, 또 정말 또 투쟁도 하시고.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관장님께서 자활은 네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활은 좀 이렇게 운동권 사람들이 하는 걸로
그게 좀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어졌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게 자활 자체가 사실 이제 제도화가 되어진 거잖아요. 네. 그 자체가 이제 정책인데 자활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빈곤 계층하면 우리들이 아무래도 이제 빈곤에 대한 그 인식이 개인의 문제로 많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개인의 무능, 그렇죠.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 이렇게 그렇죠. 단편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도 적지 않죠. 이게 가장 저희들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가난의 가장 근본적인 일차적인 책임 국가 사회에 있더라. 인정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네. 자활센터에서 이제 일하시는 우리 실무자분들을 빈곤 파이터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자활 사업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자활 사업의 그 유형으로 본다라면 이제 우리가 시장 진입형, 사회 서비스형, 또 인턴 도우미형, 근로 유지형, 시간제 사업단, 그리고 청년 자립 도전 사업단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크게 봤을 때 뭐 5가지가 넘는 느낌이네요. 또 이제 시장 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금 일반 시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창업 준비를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사업단에 좀 소속되어져 있는데요. 네. 근데 사회 서비스형은 향후에 뭐 부양 의무가 완화되어지거나 나아지면 가능하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 향후에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이런 것과 아니면 이제 지역 사회에서 유용한 일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사업으로 좀 분류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보다는 조금 더 인큐베이팅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이 서비스를 많이 또 이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유형은 인턴 그리고 도우미형인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식으로 시작한다는 유형일까요? 그러니까 인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지역에 이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내가 뭐 빵 기술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뭐 제과제빵 그 업체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인턴 과정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들 습득을 해서 향후에 이제 그곳에 취업해도 되고 또 다른 곳에 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이 인턴 사업이 되어질 거고요. 도우미 사업은 이제 우리 그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도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또 보조하는 각 시군마다 또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소에 가서 필요한 또 역할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랄지 또 여러 가지 행정이랄지 이런 기타 등등 활동들을 하는 우리 도우미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네. 또 자활 사업의 꽃은 바로 자활 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자활 기업은 또 어떤 곳이고 왜 중요한지 저희한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기업은 이 서로 상호 협력 관계에서 협동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데요. 2인 이상의 이제 우리 수급자분들 또 차상계층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자활센터에서 이제 자활근로 사업에 있다가 이제 완전히 독립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튼실한 기업 중에 하나가 우리 자활 기업. 그 배경들을 보면 우리 자활 기업들이 그만큼 가치 철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그런 경영에서까지도 좀 튼실하게 가져오고 있고 우리 자활 사업에 참여하시는 참여 주민들을 또 채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자활 기업들이 이제 지역 사회 다양한 또 사회공헌 사업들까지 하고 있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효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자활 기업이 다른 또 사회적 경제 기업보다도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활 기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선입견만 없으면 좋을 게 자활 완죽은 자활센터에서 만든 초코파이가 있었거든요. 그걸 전북 현대 선수들하고 같이 자선 사업으로 판매를 한 적이 있는데 드셔보신 분들이 그동안 먹었던 초코파이 중에 단연 최고였다라고 엄지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전북에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해서 아무튼 자리를 잡은 자활 기업이나 상품 같은 게 있어요. 집수리로 봐서는 이제 우리 필 건축. 필 건축. 네, 이게 우리 자활 기업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노력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 근데 단
제가 볼 때는 사회 공공성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 이게 민간 영역으로 자활기업이 조금 더 확장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민간 영역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갈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 지점이 조금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충돌이라고 하는 지점들이 사실은 좀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가치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소상공인 또 이런 업체들하고도 충돌이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민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우리 자활기업이나 자활사업단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런 그 영역을 침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들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사전 조사 다 합니다. 원래 장사되는 곳에 장사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지 결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역의 어떤 우리 소상공인들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센터장님께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전북에서 펫케어 반려동물 용품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가 동물복지 반려동물 용품 펫케어 사업이 그러니까 전국의 최초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이제 자활기업 1곳, 사업단 5곳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상품 출시를 위해서 그 참여 주민들한테 지금 교육 중인데요. 전북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만드는 반려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료, 그다음에 베이커리, 네. 그다음에 네. 뭐 마카롱 뭐 이런 거. 우리 강아지들이 먹는 영양 간식. 영양 그다음에 간식. 샴푸, 장난감. 그럼 뭐 포괄적으로 굉장히 많은 영역의 카테고리를 지금 그렇게 이제 다양화해서 준비를 해서 12월 달에 클라우드 펀딩을 시작으로 해서 판매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우리 지역 자활 기업 활성화에 과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낼까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사업단하고 자활 기업에서 생산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전라북도 14개 시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자활 장터, 순회 장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 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고정 매출액이 발생을 할 겁니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사업단이나 기업에게는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활의 목표는 자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을 받는 분들의 탈수급, 더 이상 자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까지 또 올라가는 것을 두 분이 가장 원하실 텐데 이 탈수급과 안전한 사회로의 또 재진입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두 분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인 대책도 중요하고 꾸준한 관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원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춤형 교육, 그다음에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제돼야 되고 사회적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이 정서적 지원도 있겠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역 사회하고 행정하고 발을 맞춰서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부장님도 앞으로의 좀 목표가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인 그런 경제력은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된다. 저는 이 자활 사업이 말 그대로 국가 사회가 취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인간으로서의 그런 주체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발판이 되어야 된다. 다툼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이 우리가 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저희 지역 자활센터는 각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모든 시군에 다 있으니까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했을 때 가까운 읍면동을 찾아주셔도 되고요. 또 지역 자활센터 찾아주셔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지역 사회를 우리 모두가 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도 앞으로의 행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또 응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년에는 그 참여 주민들의 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장을 마련하고 자활 기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적 네트워크를 더 강화시키겠다. 지역 자활센터나 자활 기업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활에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휘 기자님도 오늘 자활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고 가시겠죠?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당신의 지친 일상, 금요일을 책임지는 금요일의 활력소, 취재 중 진담. 오늘은 자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지부장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도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제작 환경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그래야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 진짜 잘 좀 해줘요. 다음에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허재미였고요. 저와 함께 해주신 휘 기자님, 지부장님과 센터장님 두 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재활 아니죠. 자활.